자, 오늘은 투자가 어려운 이유 시리즈, 제가 이 시리즈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떠오른 거는 투자할 때 우리가 과정을 중시해야 되는데 결과를 중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 그래서 요거 때문에 투자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했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초보라고 치죠. A라는 주식을 주변에서 들었거나 자기가 디벨롭 했거나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마련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A 다시가 나왔는데 그게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잘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맞았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투자라는 거는 투자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는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 번 맞았다고 해서 이거는 내가 잘했네, 결과가 옳다고 잘한 게 아니죠. 사실 이 사고면을 그려보자면 프로세스가 굿인 경우가 있고 배드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굿인 경우가 배드, 이게 이상적인 경우죠. 근데 프로세스가 안 좋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경우, 이거를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프로세스가 좋았는데 배드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럴 때 내가 잘못했네 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할 것인지 이거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거 정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내 성격에 맞는 내 투자관을 형성을 해야 어떤 기준이 있어야 옳다 그르다 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일단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찰적으로 내가 틀렸는지 말았는지를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 얘기를 쭉 풀어 나가 볼게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이거를 잘했네 못했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결과만 보면 안 된다는 거는 다들 이해를 하나요? 이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블랙잭을 한다고 치죠. 카지노에 가가지고 블랙잭을 했는데 카드 2장을 받았더니 17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히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부분은 안 하죠. 왜냐? 17에서 확률적으로 더 높은 카드를 받아서 망할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히트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예를 들어 히트를 했다고 칩시다. 히트했는데 패가 4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1이 떴네.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사실 이 사람한테 좋은 거냐 했을 때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 방식을 고수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방식인데, 아까 말했던 wrong process인데 결과는 굿이었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결국엔 계속 맞이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투자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투자니 모멘텀이니 차트니 어쨌든 자기만의 방식을 하는 겁니다. 다 각자의 방식. 그리고 가치 투자 안에도 다양하게, 제가 말했죠, 성격만 다양하게 있다고요. 자기만의 방식을 추가하죠. 워렌 버핏도 사실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9제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잘했는 슈퍼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이 슈퍼 인베스터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 1에서 9까지 중간에 월터 슐러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가 성과를 꾸준히 내왔기 때문에 사람만 잘하는 건 아니죠.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취할지, 그리고 이거 외에 내가 다른 방식 CV 방식을 취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 결정까지가 조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일단 제대로 건전하게 한다는 거, 차트를 하든 가치를 하든 모멘텀을 하든 간에 요 두 개를 한다면 일단 밸런스시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냥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죠. 그러니까 이거랑 캐시플로우 이런 거 다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재무제표 잘 봐서 비즈니스 모델 공부도 하고 투자를 계속 집행해 나가면서 이제 내 방식을 알아내는 건데, 차트는 그게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쌓아 나가는 데만 일단 3-4년 정도 저는 그렇게 걸린다고 봐요. 제가 그렇게 문외한이다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관을 이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wrong인지 뭐가 굿인지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 좋은 결과가 과연 났을 때 내가 정말로 좋은 결과를 배드한 프로세스였다 라고 인정을 할 거냐? 이게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성향상 좋은 결과 하면 약간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주가가 올랐을 때 특정한 요인, 1번이라는 요인 때문에 올랐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번, 3번 보기에 따라 나름이죠. 사실은 테마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때문에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 주가는 되게 복합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든 성과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아전인수격으로 보게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왜냐?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사실 이거 자체가 내가 이걸 돌아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1번, 2번은 사실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관을 형성하고 자아성찰하는 거는 어느 정도 건전한 투자자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저는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어려움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A라는 투자를 집행했는데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내가 잘한 건지 나중에 돌이켜보면 또 못한 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잘했어,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가치주장 이런 게 오기도 하거든요. 어떤 장이 옵니다. 무슨 사이클, 어떤 장, 뭐 건설주장, 무슨 장, 그러니까 무슨 장이 왔다고 치죠. 근데 그게 가치주장이었어. 그래서 뭐 2013년 14전에 되게 가치주가 날아다닐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오면은 뭘 해도 되게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정말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뭘 찍어도 올라가니까.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건설주장, 내가 시클리컬을 좋아해. 근데 건설주장이 왔어요. 그럼 이게 장이 와서 성과가 좋은 건데, 내가 그 하는 동안에는 찍는 것마다 잘 되니까 시크릿 걸 내가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까지 하게 되고, 뭔가 큰 흐름을 사실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한 종목 한 종목이죠. A, B, C, D라는 종목들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야 그때는 그런 시기였네 하면서 나를 좀 관조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투자에서 어떤 A-라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 자아성찰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지나고 나서 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사이클을 다 겪어봤더니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편집자 친구한테 제가 얘기하기를, 자 10년간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돈 벌려고 해봐도 좀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성과가 결국에는 요렇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D사이클을 겪어보면 또 이런 장도 있고, 그래서 다시 와보면 제자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고 저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실제로 그렇잖아요. 최근에 장을 경험해본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에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과가 이렇게 나가지고 2021년에 완전 좋았고, 근데 꺾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 싸게 샀다면 아직도 성과가 이렇게 나는 중이겠지만, 아니었다면 지금 이제 마이너스 하는 사람도 되게 수두룩하죠. 이런 거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투자하던 사람들 다 뭐 마이너스, 아니 정말로 2003년부터 성과 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큰 흐름들을 여러 번 겪고 큰 위기를 겪으면서 진짜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성장을 해서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10년과 20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프로세스는 견고해지고, 그 뒤부터는 이거를 반복만 하는 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림 없이 반복을 계속 한다. 어떤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계속 반복을 하려면 그 뒤에는 자잘한 개선만 있겠죠. 유지보수만 하면서 큰 흐름의 변동 없이 개선해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이걸 적용만 한다 라고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의 이상 경험이 필요하다. 앞에 말했던 가치관 형성하는데 3, 4년이라고 치면 이거 빨리 형성했다면 더 짧아지는 거고, 요 두 개 합치면 13년, 14년. 그럼 이러면 투자하지 말라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이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각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자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하면 별로 각오하기 싫어지긴 하는데, 이거를 각오를 하지 않을 거면 저는 늘상 말하는 간접 투자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고, 사실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호기심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하고 절제력도 필요하고 자아성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한 13년 4년간 고생을 한 다음에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멀어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면 저는 간접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투자하는 펀드 많아요. 펀드 가입해도 되고요, 인덱스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의 결론은 펀드 들거나 인덱스 들어라, 요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1번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2번 끊임없는 자아성찰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아성찰이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는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좋았다는지 어땠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해도 우리의 타임프레임이 좁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지나봐야 내가 정말로 잘했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한 10년은 흘러줘야 되고, 그 중에 큰 위기도 한 번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지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진짜로 성과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부터 돈 벌 생각을 할 거 아니면 13년, 14년간 고생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면 그냥 간접 투자를 하길 바란다가 제 결론입니다. 물론 저보다 아주 훌륭한 투자자들은 바로바로 성과가 나고 계속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겪어온 길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뒤부터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좀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